안녕하십니까. 시네마 자키 김태훈입니다.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우리가 군대에 가게 되면 흔히 군인 정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단 한 줄의 문장.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는 걸 어떻게 되게 하라. 하지만 이 군인 정신을 사회에도 적용시키는 많은 분들이 있죠. 변심한 애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24시간 전화하고 쫓아다니다 어느 날인가 스토커라는 도장이 붙어버린 채 경찰 아저씨들에게 연행될지도 모를 신세에 빠져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를 알고 인생을 알아간다는 건 바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그러나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극복한 뒤 정말로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불굴의 의지들. 자, 오늘 시네마 자키가 골라온 몇 편의 영화를 통해서 현실에선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가능하게 만든 그 영화 속의 주인공들을 통해 잠깐이나마 대리 만족을 얻어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영화는 야구 영화 루키입니다. 120년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실화를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 루키. 주인공 짐 모리슨은 은퇴한 야구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 출신이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마이너리그만 전전하다가 단 한 번도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올라가 본 적 없는 투수였습니다. 나이는 40, 젊네. 별 볼 일 없는 야구 경력을 가진 새아이의 아빠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야구 코치 짐은 아이들이 쉽게 포기하는 걸 보고 한마디 던집니다. 너희들은 너무 쉽게 포기해.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도전해라. 인생은 뭘 추구하고 뭘 꿈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자 당돌한 아이가 되묻습니다. 감독님은요? Coach, what about you? 자신의 꿈을 위해서 메이저리그에 다시 도전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아이들에게서 용기를 얻은 우리의 주인공, 거의 조카뻘 되는 선수들과 함께 메이저리그 선수를 뽑는 트라이아웃에 참가합니다. 막내 아이의 기저귀를 갈며 순서를 기다리는 그를 보며 다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이 마흔에 메이저리거를 꿈꾸는 정신나간 아저씨. 애는 집에 가서 보지 뭐하러 저 고생일까? 하지만 그가 그동안 절치부심하며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자 상황은 달라집니다. 야구장으로 돌아온 짐은 다시 힘겹고 고통스러운 마이너리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처자식 다 버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야구공을 던지는 거죠. 아, 미쳤구나. 수군대는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마저 들리는 듯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주인공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치부심, 절차탁마의 순간들이 지나고 드디어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메이저리그 120년 역사상 최고령 메이저리거인 짐 모리슨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경기장 마운드에 올라선 40살의 고등학교 선생님. 비웃음과 조롱을 뒤로 한 채 스트라이크를 던져대는 짐 모리스의 신화는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이후 짐은 불펜 투수로 2시즌을 더 던졌고 그리 썩 훌륭한 성적을 남기진 못했습니다만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신인 선수라는 불멸의 기록을 남긴 채 고향 텍사스에서 새아이와 함께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용기와 열정 그리고 희망만 있으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의지의 미국인이었습니다. 여기 다른 분야에서 남다른 용기와 열정을 보여준 미국인도 있습니다. 바로 레리 플랜트. 성인 잡지 허슬러의 발행인인 레리 플린트는 허슬러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성인물이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여론과 마주합니다.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고 성인들의 불건전한 여가 생활을 부추기니 허슬러 같은 잡지는 영원히 미국 땅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얼마나 재밌는. 그러자 허슬러의 발행인인 레리 플린트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여론과 맞섭니다. 레리 플린트의 논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 당신들 말대로 이건 쓰레기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성인 잡지일 뿐이다. 하지만 이런 쓰레기 같은 잡지마저도 출판되는 사회라면 그 어떤 얘기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사회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말 잘합니다. 따라서 나는 다른 훌륭한 발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결코 여론과 타협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레리 플린트는 미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외칩니다. 그러나 노골적이다 못해 음란한 성인 잡지의 발행인이 외치는 표현의 자유. 못마땅한 사람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레리 플린트는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총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라는 불구의 몸이 되어버린 레리 플린트. 하지만 그 어떤 고난도
그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법정을 드나들며 표현의 자유를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후 레리 플린트의 재판은 오늘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누리는데 상징적인 판례로 자리잡게 됩니다. 나 같은 쓰레기의 자유도 인정해주는 미국이 돼야만 진정한 자유국가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레리 플린트. 물론 비록 그 방법은 좀 과격했지만 사회 전체와 맞서는 용기와 불굴의 의지만큼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은근과 끈기라면 역시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 바로 크로싱입니다. 가족을 위해 국경을 넘은 우리의 차인표. 탈북자의 고단한 삶이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사투죠. 어디 어른뿐입니까? 아버지를 찾아 국경을 넘은 극중 차인표의 아들 역시 목숨을 건 기나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빠 찾아 산만이. 이른바 꽃제비가 되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자유와 가족을 위해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이들 앞에는 끝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의 한국인답게, 그렇죠, 그쪽도 한국인이니까 의지의 한국인답게 이들은 그 고난을 하나씩 밟고 일어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탈북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같은 역경을 거침없이 헤치고 나온 분들입니다. 실화가 주는 감동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이 오늘도 탈북자들은 아시아 어딘가에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을 겁니다. 용기와 열정, 인근과 끈기로 꿈과 희망을 찾아 사투를 벌이는 이들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시네마 자키는 물러가겠습니다.